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연구원에서 교육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포럼. 네,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조금 떨리고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실지 잘 몰랐고 저희 연구원 포럼은 사실 연구자들이 발표를 하고 토론도 하긴 하지만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현장과 연구에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이 내용은 저희 연구원의 이슈 페이퍼 2월에 나왔던 이슈 페이퍼의 내용인데요. 너무 주제가 어려워가지고 되게 고생하면서 했어요. 제가 이제 만들어온 이야기가 선생님들이 들으시기에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학교 현장 문제랑 어떻게 닿아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론문을 미리 봤는데 너무너무 거의 논문 수준으로 토론문을 써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리지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교육 공정성 담론의 한계와 의미이고요. 숙명여고 사태에 대한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선고가 있었어요. 이 숙명여고에서 문제 유출했던 교사에 대한 7년 구형을 했었는데 3년 6개월 실형. 그러니까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꽤 형이 크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 하도 이렇게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 7월 말에 서울 민원으로 올라온 거죠. 서울시 교육청의 민원으로 이 문제가 올라왔고 아마 문제 유출이 된 것 같다. 그래서 8월에 바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했고요. 8월 말에 이제 수사를 시작했고 10월 중순에 문제 유출했다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아마 혐의가 짙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11월, 12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학생들은 0점 처리되고 퇴학시키고 교사는 파면하는 이런 1년의 과정, 그러니까 여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이렇게 쭉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가지고 온 사진은 조선일보에 나왔던 사진인데 8월 31일 날 숙명여고 앞에서 사람들이 했던 촛불 집회 장면이에요. 8월 31일 이 시점은 언제냐면 수사에 착수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유출이 확실한지 아닌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시점인데 이미 내신 비리 아웃, 셋 다 나가라 이런 이제 구호들을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확실히 이건 문제 유출한 거다. 그리고 이 분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표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수사와 관계없이. 이런 숙명여고 사태,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선정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쌍둥이 딸한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서 얘네들 성적이 100등 가까이 갑자기 올라왔잖아요. 그거랑 공정성 문제 어떻게 연결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발표 준비 같은 거 할 때 구글에 그 주제를 쳐보거든요. 그리고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공정성 관련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어디에도 기울지 않은 균형 있는 저울의 이미지인데요. 이걸 이제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가만히 바라봤는데, 바라보고 있으면 균형, 형평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고 약간 평화롭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 생각해보면은 어디에도 기울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아마 이 저울이 이 시점에는 딱 바로 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울지 않는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기울었나 기울지 않았나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명쾌하고 언제 어디서나 들어맞는 게 아니고 되게 규정, 재규정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구글링을 해보면 이 이미지도 뜹니다. 이분들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2017년에 만들었어요. 아마 저기 이제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대표이신 것 같은데, 저분은 제가 이제 또 막 찾아봤어요. 어떤 분이시냐면, 특별히 관심 있는 건 아닌데,
찾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사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2017년에 사시가 폐지되잖아요. 그래서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근데 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사시 존치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안 대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 현안. 특히 교육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큰 꼭지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 꼭지예요. 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혁신학교 뭐 빨갱이 만든 학교고 다 나쁘다 이런 거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막 하고 뭐 여러 군데서 가져온 거짓 뉴스들, 가짜 뉴스들을 막 이렇게 덧붙여놨는데요. 재밌는 건 이분이 사시 정치를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은 양화대교 농성하고요, 삼천배를 수십일 동안 하고 단식 투쟁도 해요. 그러니까 방식은 한국의 진보 세력들, 민주주의와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하는데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 카페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공정성과 관련된 뭔가를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런 쪽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보면은 사전적으로 공정하다는 공평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의 개념이랑 굉장히 가깝고요. 뭐 분배 공정성 이론이랑 절차 공정성 이론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찾아보시면 다 아실 수 있고, 대표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연결해서 말한 학자가 조물즈라는 학자입니다. 다들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공정성 개념은 선언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공정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은 입장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공정사회를 위한 뭐 시민 모임, 국민 모임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공정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공정성 개념과 관련된 논의의 장은 끊임없는 갈등의 장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공정성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교육에 관여하고 있고 저희처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숙명여고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제가 발견한 거는 이겁니다. 수사 과정이나 결과, 사건 관련된 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경쟁적으로 막 보도를 해요. 제가 봤던 게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이렇게 4가지 신문을 봤는데 심지어는 애들이 그 포스트잇에 그 쌍둥이 자매 포스트잇에 메모해놓은 답안과 시험 문제 메모까지도 이제 그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지 봤더니 교육 공정성 훼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 문제다. 그리고 그걸 이제 막 부채질하는 게 사실 조선일보랑 동아일보인데 이런 기사를 이제 쓰는 거죠. 목숨 걸고 공부하는 곳이다. 강남이라는 곳은 런닝머신에서 뛰는 것처럼 3년 내내 뛰어도 제자리인데 어떻게 얘네들은 100등이 한꺼번에 오느냐. 이거는 반칙 중에서도 엄청난 반칙이다. 이런 것을 엄청 부채질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강론의 특징은 공정성 훼손 진짜 문제다. 이거는 교육 문제 핵심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해결과 관련해서는 제 마이크가 좀 거슬리시죠? 해결과 관련해서는 절차의 공정성을 완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의 분노가 되게 강하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도 되게 부담스럽고 경찰도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랑 교육부가 동시에 이런 이제 해법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특히 이제 조희영 교육감이 11월 13일 날 입장문을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문을 발표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절차 공정성이라는 것은 훼손돼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이거 내가 하겠다, 적극하겠다고 하면서 상피제 뭔지 아시죠? 그 부모랑 자녀 같은 학교 아닌 거. 그리고 평가 문제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 평가, 인쇄, 성적 처리 공간을 분리하고 출입 관리 대장을 설치하겠다.
제가 여기 안 가지고 왔지만 시험지를 나를 때는 2명 이상이 같이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전수 점검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이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발표를 하면서 절차 공정성을 완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절차 공정성을 굉장히 완벽하게 완비하겠다라는 시도 자체가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감찰이 강화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에서 공정성 논의의 지배적인 흐름이라는 걸 봤더니 절차 공정성을 완벽하게 구현해가지고 능력주의 기반에서 능력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 사실 내신과 학종에 대한 그 수시 전형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동아일보에 이건 논평 기사인데요. 어떤 입시 제도라고 하더라도 투명성, 공정성은 중요하다. 좋은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정한 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교육보다 공정한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숙명여고 사태라는 어떤 사건, 개별 사건에서 내신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은 교육 공정성이 훼손된 되게 중대한 사건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경쟁 절차의 공정성을 완비해야 된다. 그것은 곧 이제 대입 제도로 오면은 정시 확대를 통해서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성을 제고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월 정도부터 보도가 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본 거는 1월 정도까지 쭉 봤는데 이렇게 딱 완비가 되더라고요. 3단계 정도를 해서 완비가 되었어요. 그냥 이 도표만 이렇게 딱 보면은 문제 해결 잘 되었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사도 실형 선고 받았으니까 법적으로도 처벌 받았으니까 숙명여고 사태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런 식으로 해결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되었나? 공정하게 되었나? 진짜 공정성이 제고됐나? 이런 질문을 저는 던지게 되더라고요. 언론 보도 분석을 하면서. 뭐 많이 보셨겠지만 스카이캐슬 한 장면? 네. 대한민국 상위 0.1%가 돼야 된다. 저는 사실 하나도 안 봤어요. 이거 할 때 이 이슈페이퍼 쓰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다시 보기 하려고 하다가 못 봤는데 이게 20몇 %였잖아요. 근데 공중파가 아닌 데서 20몇 %면 국민 거의 다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그 앞부분에 언론 보도 분석한 것처럼 절차 공정성이 완비되어서 교육의 공정성이 제고되었다. 절차 공정성이 진짜 완비되었다면 그럼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상위 0.1%에 속한 사람들은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재생산하잖아요. 자기들의 계급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편법을 쓰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 재생되는 건 괜찮은 건가? 혹은 절차가 공정하지 못한 것만이 문제였나? 스카이캐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게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걸 이제 학교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보면 더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시험 절차가 공정하면 그게 공교육이 신뢰를 찾는 길이라고 조의원 교육감님도 그렇게 입장문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학교로 오면은 사실은 학교는 개별 학생들을 누가 평가해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로 학교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위 10% 이상의 학생들만 풀 수 있는 이상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고 변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변별을 제대로 해야지만 공정한 거고 신뢰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이한 문제를 내는 변별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10년 정도 동안 이야기했던 혁신학교 시도랄지 진보적인 교육개혁이랄지 이런 것들과 너무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창의성과 협력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간을 우리 길러내야 된다. 이거는 뭐 미래교육 당론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혁신학교 정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절차 공정성이 교육 공정성이 지배적인 담론이 되면 사실은 이런 인간이 아니고 이런 인간이 중요한 인간이거든요. 시험형 인간, 시험 잘 푸는 인간, 그리고 경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인간. 갑자기 100등 이렇게 오르는 거에는 반칙이고 그거를 시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뭐 교육을 개혁하고 학교를 혁신시키며 추구하고자 하는 그 흐름이랑 현재 지배적인 교육 공정성 담론의 흐름은 거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제 전 연구자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봤습니다. 하나는 경쟁 절차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경쟁의 조건이 공정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경쟁 자체가 공정할 수 없다. 뭐 학습부진 이야기 다 아시겠지만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시작이 다르면은 사실은 경쟁의 룰이 아무리 공정해도 시작점을 보상하지 않는 이상은 그 경쟁이 진짜 공정한 경쟁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가 되게 어렵잖아요. 오랫동안 불황이었고 고실업이고 청년실업 문제 심각한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회가 되게 평등하고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교육이 가져야 되는 질문이나 화두는 경쟁을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사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뭘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도 개편 논의에서도 경쟁의 조건이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지, 혹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차이들을 보상하고 보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아까 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부도 막 그런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교육부의 교육정책 문서들 보면 다 그런 이야기 듣는데, 실제로 이제 세간을 떠도는 교육 공정성의 지배적인 담론은 그거랑 거리가 되게 멀고, 그래서 한겨레 20일에 나온 어떤 기사는 진보 엄마들의 변심, 뭐 이런 변심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 지지했고 문재인 지지했던 엄마들도 사실은 절차 공정성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주의 기반한 교육 공정성 훨씬 더 지지하고 있다.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사실은 학교는, 그러니까 절차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학교는 시험을 공정하게 치러서 얘네들한테 성적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는 기관인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혁신학교 얘기하고 미래학교 얘기하고 등등 할 때에 되게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학교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잖아요. 여기 이제 표현은 국가가 의무 이행의 차원에서 이걸 보장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각자의 필요에 따른 학습 여건을 보장하는 것으로까지 교육 공정성의 의미가 확대돼야지만 학교의 역할이나 의미나 그리고 미래가 좁고 단편화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공정성이 아닌 적극적인 의미의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모든 학생들을 존엄한 존재로 봐주는 존엄주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